건강하게 잘 살자고 오래 살자고 하는 건데 또 여기에 너무 연연하는 것도 한 정도 같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회가지고 오래 산다, 200년 산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종교적으로 누가 설명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설명을 잘 못하니까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사열하고 뭐 좋은 거 먹고 해가지고 뭐 20년, 30년, 100년도 오래 산다 하면 그거 물론 좋아요. 정말 중요하고 좋은 건 맞는데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200년 또 살아보세요. 또 300년 살고 싶습니다. 200년 산 사람은 불쌍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평균 나이가 뭐 40이라 하는 그 시대나 지금 평균 연령이 89세 앞이 안 그랬으니까 지금이나 사실상 사람의 행복 지수는 같습니다. 행복 지수. 지금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자살률이 높은 거 보면 안 않습니까? 그죠? 자살률 높다 하는 게 자체가 바로 이유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거는 살 때 행복한 풍만이 모았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사실상 자살 충동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옛날에는 자살 그 통계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방글라데시 같은 못 사는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 나라는 평균 수명이 한 40세밖에 안 되고 우리 옛날 그 2조 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그럼 죽는 사람 많고 그래도 자살은 안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애들 보면 그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한국 애들 어린이들은 그 표정이 안 밝아. 그 애들의 그 표정이 그렇게 밝고 얼굴이 아주 그러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한국 애들은 보면 초등학생부터 딱 보면 그 표정이 어둡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제 생각입니다. 이 장수의 얘기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한 게 중요하다. 행복한 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딱 하루를 산다라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하루를 살고 좋습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뜻이 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왜 불행한지 이야기 너무 빈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이걸 분석해보면 뭔지 아닙니까? 간단해요. 뭐 때문에 불행합니까? 한마디로 욕심 때문인 거예요. 욕심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뭐 끊는 불행, 변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배고픈 욕심을 채우지 못했고 가지고 싶은 걸 가지지 못한 욕심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 우리 무시 못할 욕심은 뭐냐면요. 질투의 욕심,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종교인인데 그 사람 아마 나름대로 뜻이 깊은 사람이라고 봐요. 한 분은 자기 사비로 신문 그 뭡니까? 신문이 그 전면이 그렇죠. 전면에다가 자기 의사를 밝히는 광고를 냈어요. 이 세상은 지금 질투에 뭐라 하더라고요. 질투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질투가 세상을 망치는 시대라고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상시 안 읽어봤는데 질투가 세상을 망치고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때 회사를 갔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도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질투라는 게 뭐냐면 질투라는 게 조금 전문 용어로 말하면 상대성 이론입니다. 상대성 원리가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성이라는 게 참 공부 잘하는 애 착한 애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뒤를 팍 죽여버려요. 응? 너 이번에 학교 시험 몇 점 받았어? 80점 받았어요. 다른 애들은 몇 점 받았나니까 전부 100점 받았어. 자기 반에서. 그래 걔는 80점 받았지만 공부만 했다고 그지? 머리 나쁘다고 공부만 한다고 엄마한테 항상 그렇지 자단 맡겨줘요. 그 상대적이다. 아시겠죠?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 걔는 80점짜리 애는 공부 못하는 애가 되거든요. 불행하지. 너 몇 점 받았어? 70점. 다른 애들은 모두 몇 점 받았어? 너 반 평균은 몇 점이야? 50점. 야, 평균은 50점인데 너 혼자 70점이구나. 사니까. 그럼 걔는 너무 이게 바로 뭐냐면 남이 잘 되면 내가 불행하고 남이 못돼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남보다 내가 오래 살 때 행복한 것이고 남보다 오래 못 살 때 불행하다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지. 다 그래요. 그래 우리 보면 가진 것도 그렇죠. 가진 것도 학생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성인들은 가진 거 재산 아닙니까? 재산도 내가 남보다 적게 가질 때 불행한 거예요. 맞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잘 사는데도 엄청 빈곤을 느낀다던 이 빈곤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빈곤이. 상대적인. 남보다 내가 못 사니까 더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그냥. 불행도 그냥 저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질투 때문에 불행이 질투 때문에. 남보다 내가 못 되는 게 너무 싫고 남이 잘 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씻으려 그러면요.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 질투의 욕심 이거요.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원천적으로 물리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남 잘 되는 것 박수 쳐주세요. 네? 남이 먼저 잘 되고 내가 좀 뒤늦게 잘 되는 걸 선택하세요. 들을 때는 그럴듯하죠. 막상 돌아서고 나면 절대 그런 거 못 참습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걸 못 참는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현재 그래요. 몇몇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제 나름대로 수양이 돼가지고 아무렇겠죠.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이 질투라는 게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행을 원천적으로 풀이치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를 한다고 행복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원천적으로 불행을 뿌리치려고 그러면 바로 뭐를 알아야 된다고? 뭐를 아셔야 된다고? 네? 왜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는데 복잡한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저번에 참석 하실 때는 두 번째가 이야 이분한테 이러면 막 사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또 좋지만 알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 때 근본적인 행복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걸 주고 하나님 감이 이거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조금 말을 바꿀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 때 이런 질투도 뿌리칠 수 있고 남 잘 되는 걸 좋아할 수 있고 말이죠. 예. 정말 이웃이 잘 되고 나보다 남들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은 이 진리를 알 때 나오는 것이지 교육을 받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응? 남 잘 되는 걸 좋아하라. 100번 가르쳐 보세요. 그게 되나 사람들이. 어떻게 남들 그런 해봤어요. 예. 어떻게 남 잘 되는 게 그게 보고 참으라는 말입니까?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 대답을 한다니까요. 예. 그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지. 그거는 뭐랄까? 응? 가식이지. 예. 남 잘 되는 걸 싫어하고 좋아하고 내 못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난 이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냥 하나님 하면 어렵잖아요. 진리 하면 말이 조금 더 쉽죠. 하나님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뭔가 진리를 가는 것은 종교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니까 사실 진리 있는 거죠. 그래. 이런 얘기는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사회를 하고 100살, 200살 산다고 그게 근본 행복이냐 이렇게는 보지 않고 그러니까 장수를 추구하되 인연하지 말자 이런 말 제가 한번 써봤고 자 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생명의 존엄성을 알았다. 생명을 존엄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오래 살자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 오래 우리는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생명이 존엄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은 오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고 사회도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생명이 왜 존엄하냐 하는 이거는 기만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생명이 얼마나 존엄하냐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쉽게 자살해버리고 그렇잖아요. 뭐 자살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자기 살아있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지. 자, 생명이 얼마만큼 존엄하냐면 내 한 사람이 눈을 감아버리면 이 우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생명이 다 해가지고 눈을 감아버리면 이 우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내 의식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의식이 없으면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존재라는 의미에 대해서요. 저 별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별이 있는 것이지 내 눈이 없으면 저 별이 없다는 거지.
내가 느껴주니까 저게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꽃이라고 불렀을 때 비로소 그것은 꽃이 되었다 그러잖아. 꽃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꽃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의 생명이 곧 뭐다? 가치가 뭐 같다? 대구시 땅 가장 비싼 땅 1000평 얼마입니까? 1000평이면 이게 아마 뭐 100억이라 합시다. 100억이면 큰 재산 아닙니까? 그죠? 내 생명의 가치가 100억이 되겠어요? 100억짜리 됩니까? 우리 그러죠? 기껏 하는 이야기가 기죽지 말고 살아라. 왜? 병원에 가면 눈 하나 뭐 기증하는데 얼마더라, 뭐 안구 수술하는데 얼마고, 뭐 다리 그래서 당신 몸이 6억짜리야. 네? 6억짜리다. 자부심을 가지라 이거라. 세상에 내 몸이 6억짜리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박수 받아요. 우리 누구더라 강의 잘하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갑자기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침 식탁에 모이면 남자, 아내, 큰애, 작은애 4명이 모이면 24억이야. 여러분 집에 재산이 24억이야.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기분 좋다고 강수치더라고. 그때 24억밖에 안 되나 이 말이야. 이 저는 생명이 좋은 생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 말 들으니까 사람들이 기분 좋대. 내가 6억짜리라는 걸 생각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6억이 아니고요. 예? 이 대구 시내 가장 비싼 땅에 땅 100평, 100평이면 100억 되나? 예, 거의 100억 됩니다. 아주 비싼 땅. 100평이 아니고 대한민국 땅 전체 그렇죠? 서울 다 포함해서 그것뿐입니까? 이 지구 전체 그것뿐입니까? 이 우주 전체의 가치와 내 한 사람의 생명은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이 말 틀렸습니까? 네? 내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이 우주 전체의 가치와 같다는 거지. 아닙니까? 지금 목숨을 줄래요? 우주 전체를 가질래요? 뭐 할래? 이렇게 물었을 때. 응? 목숨이 있어야 우주도에 능시고 그렇잖아요. 정말 틀렸습니까? 이 우주 전체의 가치와 나 한 사람의 목숨을 같이 하고 뭐 차이 있습니까? 예. 더 크죠. 더 큰. 생명이 더 크죠. 내 생명의 가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뭐냐면 사람은 살아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지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한테요 어떤 교육을 쉽게 가르쳐. 초등학교 때부터. 사람이 우리가 이게 뭐냐 하면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우주 전체의 가치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교육 과정에서 이런 걸 빠뜨리면 안 된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생명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네? 살아있다는 자체가 우주 전체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이 지금 그러잖아요.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 보면 적을 해체하라 그런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니까 그들은 가진 게 너무 많다 이 말이라. 그들은 가진 게 너무 많다. 1%의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이 나머지 90%뭐 이게 내가 잘 정확하게 모르는 말입니다. 한 55%의 상위 그룹 재산 많은 사람들이 90%의 가진 재산보다 몇 배로 더 많이 가졌다는 거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세상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에? 이런 세상은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인류 역사상으로. 에? 공산주의 혁명이 어떤 건지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안 겪어보더라도 그게 얼마나 비참한 혁명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공산주의 혁명. 그 혁명의 결과는 뭡니까? 지금 공산주의가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실수입니다. 공산주의 혁명해버리면 이 세상이 천당, 응? 이 세상에 나오니 지상 나오니 될 줄 알았는데 천만에 오히려 더 비극이 와서 오히려. 자, 같이 잘 살아보자고 했던 것이 전부 같이 거지 돼버리고. 또 있죠. 잘 산 사람 또 너무 잘 살아. 공산주의 가도 잘 살아가면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똑같다는 게 온다 이 말입니다. 다 진리를 몰라서 그런 실수하는 게 이유가 진리를 몰라서. 예. 즉 혁명의 진리를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신이죠. 그렇죠? 신 앞에 인간은 뭐합니까? 평등합니까? 안 합니까? 평등하죠. 그렇죠? 신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 말만 그러지 실제 그래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럼 법 앞에 평등하다. 신 앞에 특히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그렇게 교과서에도 몇 번 가르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을 보면 전부 거짓말이거든. 어떻게 신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평등 못하다는 거지? 이거 평등 어디 합니까? 이 교실, 이 반에만 해도 그렇죠. 에? 이분은 얘보다 더 이쁘. 에? 나는 안 이쁘. 이것부터 해가지고. 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평등이 없는데 어떻게 신 앞에 인간이 평등하다는 말이, 응?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가 나보다 잘 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이러니까 끝없는 혼란과 불행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모르고 사회 열심히 해가지고 몇 년 더 산다고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얘기하기 좀 나쁘겠네. 자, 그래서 내가 간단히 할 말을, 이 사람이 재산을 아무리 가져봤자 대구시가 전체가 집가락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야, 그러나 내가 생명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우주를 다 가지고 있다는 우주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응? 저 별을 보면 있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을 뒤지면 이 땅이 전부 내 거라는 거지. 저 산도 내 것이고 바다 다 내 거라는 거야. 내가 뒤지면. 야,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데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생명을 유지하려면 재물이 필요하죠. 맞지? 그래서 육물론. 생명을 유지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질. 그래서 육물론이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육물론 같지만요. 그 전부 허구예요. 그게 왜? 진리 앞에 들어가면 그게 다 허구라는 거지. 그 슬픈 허구. 또 분자가 무한대일 때는 부모가 아무리 커도 이거는 무한대가 된다. 이런 기본 수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자체가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 모든 그렇죠. 우주 전체의 가치가 같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 되잖아요. 이런 걸 교육에서는 빠뜨린다는 거지. 계속 경쟁만 가르치고 남에게 이기라고만 가르치고 그렇죠. 그러면 핵물이 안 나옵니다. 자, 뭐 때문에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 자, 그러면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물질이라는 게 따라줘야 되는데 이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필요한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응? 하루 세 끼, 요즘은 한 끼만 먹어도 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뭐, 육체적으로 큰일 안 하기 때문에. 한 끼 먹으니까 더 건강하다 그래요. 요것만 있으면 되거든. 하루 세 끼. 그래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물질의 가치도 무한대입니다.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생명을 지키는 물질이 그만큼 소중하다 이 말. 그래서 생명도 소중하고 물질도 소중한데 생명을 지켜줄 만큼의 물질이 요만 소중해요. 그래서 이근이가 가지고 있는 100조 원 중에 진짜로 이거는 가치 있는 거는 얼마냐? 이근이가 하루 먹는 세끼 밥하고 평생 동안 옷 몇 벌이죠? 에? 평생 동안 옷 한 100벌 칩시다. 옷 한 100벌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뭐 있습니까? 자동차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또 뭐 있습니까? 자, 이근이가 소비하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비하는 물질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 맞지? 그런데 왜 가지고 있는 소용없는 걸 왜 가지고 있느냐? 소용없는 걸 왜 가지고 있느냐 말이죠. 지거라서 가지고 있느냐? 지게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이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조가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공장이든 시설이든 주식이든 그렇죠? 지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지 자기 것은 지 입에 다하는 거요 밥 3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 필요 없는 걸 왜 지 이름으로 왜 가지고 있냐? 필요 없는 걸 왜 가지고 있다? 지가 죽을 때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막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죽을 때 가져갑니까? 재벌들이 죽을 때 지 밥 새끼 먹는 게 왜 가져간 거 있냐 이 말이에요. 없죠, 그죠? 없잖아. 왜 그런데 이걸 지 이름으로 지가 가지고 있냐? 결국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긴 거거든. 네가 이거 관리 잘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수많은 종업원들 효율적으로 운영하라 효율적으로. 예. 이 사람이 지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무도 무용 공장도 안 돌아갑니다. 맞죠?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지고 돌려야 되겠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책임자가 없으면 그 기업 아무리 큰 공장도 무용지물 됩니다. 맞지? 주식도 무용지물 다 되어버리죠. 그냥 이 사람은 이 엄청난 짐을 지고 그렇죠. 남을 위해서 남들 이 짐을 지고 죽을 때 지 가져갈 거다고 살아있을 때 먹을 것 아닌데 짐만 잔뜩 짊어지고 밤낮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걸 부럽다고 저 새끼는 왜 저만이 가지고 나는 이거 뭐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자체가 얼마나 리스크냐 이 말이지. 에? 이건이 내보다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얼마나 리스크는 부질없는 바보짓이냐 이 말이죠. 에?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보다 더 오래 사는 걸 또 부러워하죠. 그렇죠? 내보다 더 건강한 사람을 또 부러워하죠. 그것도 이야기 길게 하면 길어지니까. 내보다 더 오래 사는, 내보다 더 건강한 사람, 내보다 더 잘난 사람, 그거 부러워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이 부질없는 짓이라 이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네. 자, 여기서 진리에 들어가면요. 단 사람이 하루만 살아도 내가 복이 없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건강을 타고나지 못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하루도 못 살고 죽잖아. 하루만 살고. 돌도 못 지내서 죽죠. 그렇죠. 옛날에. 에? 돌도 못 지내고 죽은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걔들이 뭘 하겠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내가 태어난 지 1년도 못 넘게 돌도 못 넘게 결혼도 못 해보고 나는 죽게 만들었냐. 다른 사람은 8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지 뜯고 싸워야 되겠죠. 그렇죠.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진리를 알면. 그 이야기 더 길게 하면 나옵니다. 전혀 내가 건강하지 못한 불량으로 태어나가지고 생명이 남들이 80년 살 때 나는 단 10년도 못 살고 일찍 갔다 하더라도 그건 불량이 아니고 하나님 의망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진리, 즉 정견념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나가면 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 도를 깨우친 사람들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런만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말은 도를 어느 정도 깨우친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도 도를 깨우친 척 할 뿐이지, 몇몇 사람은 저 말에 대해서 느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뭐 공자라든지, 그렇죠? 뭐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라든지, 그 사람이 저 말을 남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배운 제자들이 또는 그 사람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이 말을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썼으니까 그 사람은 내가 제자노라.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봐노라. 즉 병원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지는 몰라요. 그죠? 유식한 척하기 위해서 공적 시생, 뭐 성적 시공 하는데 이 말의 뜻을 아느냐 이 말이지.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아느냐는 거지.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왜? 당신이 이 말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불변에 진리하는 걸 아느냐. 이건 물어보면 알아요. 이거 모르면 저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 말이 뭘 뜻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지. 그래서 공적 시색 나도 저 말 잘 몰라요. 나 저런 말 나는 나중에 주워 들은 거지. 내가 생각 아니니까. 나는 그냥 진리하는 거 간단한 진리 요것만 가지고 저런 말이 다 풀리고. 그 요걸 알면요 성경의 말이라든 저런 말이 다 풀려요. 무슨 뜻인지 다 드러나요 저런 것은.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있으게.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도 안 태어났냐? 안 태어나도 태어났냐? 이래서 뭐냐면 이 사람은 생명의 세계를 초월한다는 거죠. 생명의 세계. 우리 현실 살아있다는 세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나 태어난 이후의 세계하고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사람은 이 인생에 태어나가지고 뭐 10년 살았니, 뭐 하루밖에 못 살았니, 뭐 120세를 살았니. 그게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기서 뭘 나누냐면 영생이라는 말은 영생, 그죠?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영생. 영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원한 과거에 대해 내가 살았다.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죠. 영원한 미래, 영원히 산다는 거지.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거 알아버리면 뭡니까? 현실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불만이 있을 수 없고, 어떤 뭐 공평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나중에 또 결국 뭐냐면요, 신 앞에 인간은 똑같이 평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이 위대하고 전지전능하고 결점이 하나도 없다. 완벽하게 인간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깔고 막 이런 문제도 좀 이렇게 내가 너무 길은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조금 참고되셨으면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내가 뭘 설명드리려고 자꾸 이런 이야기 했냐면 결국 뭐냐면 이런 것을 풀 때는 막연히 암기로 풀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 안 나오고 결국은 원리에 입각해야 풀린다는 원리에. 원리에 입각해야 풀린다는 거죠. 그래 이제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불면증은 어떻게 해결하며 이 뺨을 사용했는데 왜 이 몸이 병이 나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그렇고
또 머리 살할 때 쓰러지는 경우가 있느냐, 그죠? 이런 질문. 이런 질문요, 끝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끝없는 질문을 끝없이 풀려고 그러면 끝없이 안 풀립니다, 결국은. 이걸 간단하게 푸는 건 결국은 원리에 들어가야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진 거고, 비용도 그렇고, 건버스, 무종 다 그렇습니다. 갑상선도 그렇고. 갑상선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도 같이 다 설명했는데, 그래서 이건 하면요.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불면증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했을 때, 그거는 여기 사용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여기 정답이 되어버리면 참 좋겠죠, 그지? 그죠? 그러나 질문하는 사람은 그런 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불면증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요. 발바닥에 여자리 여기에 볼펜과 딱 찍어줍니다. 여기 오늘 집에 가시거든. 침으로 딱 두 번만 찔러가지고 부항으로 한 세 번만 딱 빼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참 좋겠죠. 그게 안 되시. 그게 안 되십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게 답입니다. 그뿐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항상 했던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근데 사실은 또, 원리적으로만 같이 말은 또 다른 거죠. 불면증은, 이게, 저도 이거 불면증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회하기 이전에 나는 불면증이 없었던 걸 기억합니다. 사회를 알기 이전에. 무릎 관절이 나가고, 피부가 온통 아토피고, 이 바지도 입으면 이 허리끈만 매도 여기가 가려워가지고 불쾌해가지고 허리띠를 못 매요. 잘 때는 아예 고무줄 없는 옷을 집에 아예 만들어 둡니다. 밖에 나올 때는 허리 자르면 바지 안 내려가야 되니까. 그뿐입니까? 아니 자고 나면 시커먼 버섯이 피부에 여기 옷을 벗어 여름에 그죠? 생기는 것 같아요. 나도 몸에 금버섯이 많았는데 없으신 것 같아요. 금버섯이 없어졌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음미 여기 잇몸 이거 붕치 고쳤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말해서 그렇지 않은 거지. 안 한 사람도 많다는 거죠. 자기 병 고치고 있다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한테 안 들려주죠. 그런데 제가 이거 사회를 한번 딱 해보니까 사회 했던 그날 잠을 좀 잘 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도 신장에 사고를 하고 나서 그날 잠을 푹 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에 하면 잠이 잘 오겠네. 불면증 해결되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여기 신장을 사회하고 난 뒤에 그날 밤 잘 잤다 그럴 때 그걸 정답으로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그렇게 그런 정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해봤지만 사회를 하고 난 뒤에 잠을 잘 자고 온 경우도 많지만요. 그러고 나서도 또 나중에 항상 그런 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중에서 내가 한 이틀 정도 잠을 못 잤다. 이걸 가지고 불면증 하면 안 됩니다. 예. 진짜 불면증, 병적인 불면증은 항상 잠을 달게 못 자고, 그렇죠? 진짜 불면증은 그런 거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신경을 좀 쓴다거나 일이 있을 때는 잠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 어릴 때 참 활달하게 잘 뛰어놀고 병든 시절에 내일 수능 간다 하면 잠 옵니까? 오늘 밤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이 불면증은 어디를 사용하면 불면증이 나는가? 그건 욕심이에요. 그거는. 불면증이 원천적으로 고쳐지려고 하면 몸 전체가 건강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그밖에 없어요. 머리를 사용하면 불면증 한다고요. 그걸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손목이 여기 아프다 하면 손목 놓고 사용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손목에 그죠? 손목에서 진한 웨일이 싹 나왔을 때 났습니다. 저도 그래 봤거든요. 그죠?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경성이기 때문에 물론 신경이 머리겠죠. 신경 그 자체는 중추신경은 머리 있지만 우리 몸에 신경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손이 편치 못하면 머리에서 불편하단 말이에요. 손의 통증은 머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손이 아파도 밤에 잠을 못 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불면증을 해결하라 그러면 몸 전체의 건강, 몸 전체에 하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냐면 주요 장기 몸통이겠죠. 몸통적으로 주요 장기가 건강하면 불면증도 사라진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어릴 때 잠 잘 자자 어릴 때는 누웠다 하면 잠자고 그렇죠. 자다 가면 아침에 깨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신경증으로는 잠을 잘 자는데 유독 또 자다가 소변에 말해가지고 잠기는 사람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다른 곳은 그런 데를 괜찮은데 소변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하면 그 콩팥 쪽으로 방광 이런 쪽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소변과 관계 있는 신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이를 많이 해가지고 건강에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불면증이 그래서 불면증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평소에 꾸준히 사이를 해가지고 몸 전체 의회량을 줄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잠 잘 자는 편입니다. 나이에 비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잠을 아주 잠꾸러기도 아니고 막 장난감 자고 나면 더 이상 잠 안 오고 또는 비정상적으로 때로는 졸릴 때도 있어요. 밤에 잠 자는데 그 다음에 또 졸릴 때도 있다. 그건 병적인 아니다. 오늘 내가 신경이 편안하게 잘 노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신경이 곤두 쓴 날에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는데도 또 못 자요. 신경이 곤두 쓴 날은 잠 안 옵니다. 맞죠? 그런 거지. 그렇게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불면증 그렇고 불면증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감기도 그렇다고 그러죠. 감기도 그래요. 감기 정체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코에서 나옵니까? 감기 정체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정체는 여러 가지인데 두통이 오기도 하고 그렇죠. 감기 정체가 목에서 감기 정체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근육통이 오기도 하죠. 그렇죠? 그 감기 정체는 여러 곳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사람이 난다고 말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다. 덜한 사람이다. 그래 보면 정답이지. 그 감기는 이게 감기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몸 전체가 건강해야지 감기도 안 온다. 그렇죠? 또 왔다 갔다 하다 빨리 나는다. 이게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감기를 고치려면 불면증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라? 그저 콩팥, 위장, 폐, 간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건강을 챙겨둬라. 결국은 몸통의 주요 장기 이 몸통에서 의혈을 빼내는 게 중요하다 맞죠? 예. 뭐 의혈만 빼라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 뭐 운동 생활도 하면 좋겠고 거기다가 식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식생활 하는데 패스트푸드 그렇죠? 그런 거 마구잡이로 드시면 큰일 나는 거지. 대책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음식을 가르칠 때 드셔야 되는 겁니다. 가급적 가공식품을 안 드셔야 됩니다. 예, 슈퍼에 파는 거 고기 같은 거요. 아주 뭐 맛살 뭐랍니까? 먹은직스럽죠 보면 핫주 전부 독이라 그러잖아요. 심하게 표현하면. 예. 그래서 가공식품은 가급적 안 드셔야 된다. 그러면 닭고기를 드시다가 시장 바닥에서 딱 생닭을 사와서 내순으로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다. 쉽게 말해서. 예. 요즘은 두부 정도 되면 그거 믿고 먹을 만한 식품입니다. 두부 정도 되면.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이 두부도 가짜 두부가 많다 그러잖아요. 중국처럼. 이 두부에다가 햇가루, 그 건축공사에서는 햇가루를 집어넣었다. 어릴 때 뉴스 그런 많이 나왔습니다. 또 콩나물을 뭐 준다. 농약을 친다. 농약 쳐버리면 콩나물이 뭐 잘 자란다든가. 예.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진업적으로 발달해가고 지금은 콩나물이 아니고 특히 이제 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햄이라든지 이런 육류에 조심해야 된다. 이것만이 아니겠죠. 이것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강정 그렇죠. 전통 우리의 식품이라고 강정 시장에 파는 강정이 있죠. 예. 강정도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집에서 먹던 강정이 아니라니까 지금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방아 찧어가지고 쌀을 방아 찧어가지고 나온 그 쌀에다가 어머니가 이 또 집에서 직접 감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단술을 하거든요. 이걸 푹 자고 꼽니다. 꼬면 김이 자고 나 물이 정말 되고 나면 밑에 남는 게 뻑뻑한 겁니까? 조총이 남는 거거든. 그 조총에 이거 뭡니까? 어릭하는 거 박산을 묻히면 뒤에 강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진짜 A급 강정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바닥에 파는 강정은 그런 강정이 아니라 이 말이죠. 색깔을 곱게 보이기 위해서 표백제 씁니다. 표백제. 우리끼리 해야 이게 오른 강정인데 하얗게 놓자 하얗게 그렇죠. 그 위장이 예민한 사람은요 그거 먹으면 바로 탈이 나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비결이다. 식품을 조심하는 것도 하나의 비결이다. 자 그런데 이것도 보겠습니다. 땀 샤워를 하는데 왜 이 몸에 낫느냐? 이거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 또 아주 좀 기본적인 질문이 되겠죠. 이걸 이제 원리 좀 알아야 되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몸통에 있고 여기에 콩팥이 있습니다. 그렇죠? 콩팥이 몸통 안에 있잖아. 피부에서 적어도 거리가 한 3cm 이상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부항을 걸고 이렇게 압을 거는데 어떻게 콩팥 속에서 의혈이 나오느냐? 콩팥 속에 있던 의혈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또 그래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머리 그렇죠? 머리 보면 피부가 아주 얇죠. 머리 피부가. 그 다음에 바로 피부 두께가 1mm 될까 말까. 그 밑에 뭡니까? 두툼한 한 1cm 정도 되는 뼈죠. 그렇죠. 머리 뼈입니다. 예. 그 머리 뼈가 얼마나 단단하다고요. 그 운효대사가
그 도 닦으러 가다가 그 국경 넘어 멀리 가다가 밤중에 해골 바가지 보이는 물을 마시다 그러죠. 해골 바가지에 물이 고일 정도, 물이 새지 않을 정도로 이게 아주 머리 그냥 딱딱한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머리 골이 안에 골이 이렇게 골이 있는데 여기다가 부항을 걸면 골 속에는 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 질문하고 같아요 사실은. 네.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네. 아직도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이거 여기 가진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워낙 제가 많이 드리기 때문에, 물론 그, 우리 그 책에는 없어도 학습 지원 사이트 보면 이제 있습니다. 책에는 그 지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또 뭐냐면요. 이 머리에는 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골, 그렇죠. 뇌. 골에는 뇌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뇌막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 콩팥에도 콩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막, 비닐 같은 막이 있다. 막이 있고 이 수술해가지고 드러내면 한 덩어리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부항거리 이떡이 속에 왜 빠져나오냐 이런 의문. 이 의문 안 풀리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막이 있고 머리 빼라고만 생각하면 안 풀리는 거 아닌데 사실 빼는 빼지만은 이 뼈 속에도 똑같이 혈관이 막 뻗어 있어요. 가는 혈관이 모시혈관이 있다 말이고 이 막도 그렇죠. 이 막이 무슨 막이냐? 철로 만든 철판으로 막 아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비닐막이냐? 비닐로 만든 막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막이라고는 하지만 이 막이 하나의 뭐다? 역시 우리 인체 조직의 그렇죠. 체세포들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체다. 그래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막에도 혈관이 다 뻗어 있다. 혈관이 뻗어 있다. 근데 수술해가지고 드러내버리면 혈관이 있을까 말까? 안 보이죠, 그렇죠? 혈관 안 보이잖아. 혈관이 있으면 뭐 혈관이 또 걸려야 되는데 그냥 드러내면 마치 여기에 물에 담가놓은 물건 건져내듯이 건져내버린다. 그렇죠? 근데 거기 어디 혈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혈관이 뭐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어져야 혈관인지 압니까? 아닙니다. 예,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하는데 전에 한번 설명 한 두 번 정도 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의 구성이라든지 조직 이걸 갖다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콩팥이 이렇게 있고 주변에 막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 막이 뭐냐 이거죠. 막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콩팥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조그만해 보이죠. 근데 이거 현미경으로 들어가 보면 확대시켜 보면 뭐만 하냐면 대구씨만 합니다. 대구씨 아시겠죠? 확대시켜 보면 맞죠? 대구씨처럼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대구씨라는 것도 우리가 지도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른 성분 해가지고 수성구 이렇게 요거에 대구씨다 하고 선이 꺼지잖아요. 그렇죠? 선 요것이 하나의 막이라 생각하면 돼요. 선 요게. 그럼 물론 여기 또 뭐다? 철조망을 쳐놨어. 이 행정구역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철조망을 쳐놨어. 그 철조망을 쳐놔버리면 여기 오가는 게 없죠. 그렇죠? 오가는 게 없는 게 있는 거라는 말 있죠. 공적 시행, 석적 시공이 갖다 돼 있고. 없는 게 있는 거라는 사실까지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눈에 없는 게 있다 이 말이지 이게. 그래서 철조망을 쳐놔놓고 인간들이 딱 대구시에 들어갈 때는 경부고속도로로 오는 구마고속도로로 오는 길이 있고 저 고령 어디서는 국도 있고 몇 번 7번 국도 저 북쪽에서는 7번 쪽에서는 국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대구시 안에 들어가려면 요게 관문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렇죠? 이거는 멀리서 볼 때는 이게 맞아요. 그러나 싹 들어가 보면 그래 이거 콩팥 아닙니까? 콩팥으로 피가 들어오려면 동경맥 뭡니까? 대동맥 이게 뭐냐면 신장이니까 신정맥, 신동맥이라 하거든. 그렇죠? 이 동맥을 거치고 정맥을 거쳤으면 이 안에 피가 돈다가 돌아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래. 이거만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울타리로 뚫을 수 없는 울타리로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실제 맞아요. 여기서 피가 와가지고 돌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맞아요. 대부분이 그래.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이 사이에도 뭐가 있다. 혈관이 차고 피가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되냐면 대부분의 대구시의 도로에서는 대부분 경부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무슨 국도로 돌아가지고 국도로 나가 맞죠? 그렇죠? 대부분은. 그러나 이게 뭐냐? 이 경계선을 잘 들어가 보세요. 네? 잘 들어가 보면 좁은 골목길이 수많이 있죠, 맞죠? 수많이 이 오토바이도 겨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좁은 길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요, 보면. 그래서 이 대구시 또 뒤편에는 팔공산이 앞산 산이 있죠. 산 이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죠, 그렇죠? 산으로도 아니고도 사람 가려면 가버리잖아, 맞죠? 산을 넘어서 수많은 인구가 빠져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만약에 경부고속도로 막히고 다 막혔다. 사람은 대구시를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어디 있습니까? 산이고 뭐고 물불 나더라도 빠져. 많이 차로 치면. 예? 농길이든 들길이든 가시길이든 구분 없죠. 막 나와버립니다. 유사시에 마찬가지로 콩밭이 어혈이 있다. 부항이 빨아땡긴다. 그러면 이 어혈을 빠져나가기. 막 나가버려요 그냥. 이게 뭐 도로인지 고속도로인지 구분 없어요. 막 나가버려 그냥.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안 들어가봐도 이 벌써 구성원리를 우리는 안 봐도 혁명을 안 받아 볼 줄 알아야 돼요. 웃기는 이야기죠. 제가 뭐라 하는지 아닙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죠. 우주에 대해서 저는 안 봐도 다 보인다는 거지. 우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또 그래요. 우주만 있느냐? 우주라 하는 것은 몇끝없이 넓게 퍼져나가는 것이고 지구에 돌아오면 움츠들 지구에서 나면 대한민국 땅에서 하면 대구시에서 동해에서 그 다음 나중에 하면 우리 지방 그렇죠. 나도 보면 물질의 가장 작은 최소 단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최소 단위. 지구는 하나의 큰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지구가 점점 줄어들어보면 지구보다 더 작은 물질이 있겠죠. 하나에. 그래서 최소 단위가 우리가 학교 배울 때 원자라 그래요. 원자를 했던 원소라 기억도 안 난다. 그렇죠. 그 원자가 물질의 최소 단위라고 우리는 암기했다니까요. 어릴 때. 물질의 가장 작은 물질이 뭐냐 이거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원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이 아니고 서서히 사라지더라고. 이 말이.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더라. 뭐 전자가 나오고 무슨 또뭐 어디 틀어도 뭐가 나오고. 지금요. 어디 유튜브 근데도 뭐가 나옵니다. 아직도 학자들이 이 원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그래.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그래. 뒤늦게. 그러면 뭐냐? 뭐더라 뭐 전자라든가 이것도 아니다 이거야. 에? 이제는 과학이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 혁명이 엄청 전자보다도 더 작은 단위를 또 찾아낸 게 진짜 이거 혁명이 너무 발달해버렸어요. 네? 옛날에는 겨우 뭐 달 정도만 보던 망원경이었죠. 이제는 수백만 광년 떨어진 그렇죠. 그 뭐 대 무슨 그런 것도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은하계라고 이 뭡니까 망원경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자가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요. 저는 좀 전에 그랬죠. 이 진리를 앞서 죄송한데 여기에 대한 개념을 잡아버리면요. 이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봐야 헛수고야 이거. 헛수고야. 원자보다도 더 작은 물질은 뭐냐? 이거는 연구하는 이 자체가 의리스러운 일이고 연구 안 해도 답은 다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웃기죠? 제가 하는 말이. 연구 안 해도 답이 다 나오는데 왜 그걸 헛된 연구를 왜 하느냐 이거지. 이 공적시식은 아시겠어요? 공적시식하면 이해 안 되지만은 내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정개념에 대해서 쓰면 정개념. 정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정명이 딱 돼요. 정명. 이 말의 진리가 정명되어 버려요. 없는 게 있다가 제가 대학교 때 철학 시간에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응? 이런 말 할 때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죠. 그 철학자들이 말만 그랬지 이 정명은 못해. 응? 하느님이 있다고 외치기만 했지 하느님이 있다는 거 증거를 못해. 예. 하나님 있다는 증거를 들 수 있는데 저한테 시간 주면 하나님의 증거를 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전지전능하고 결점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이런 우리가 흔히 듣던 말 이게 진리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지. 예.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 이 병 고치는 원리 때문에 하는 얘기를 했죠. 이거는 그래서 최소 단위가 어떻게 생겼느냐부터 해가지고 크기가 얼마나 이걸 밝히려고 그래. 처음부터 이건 어디 쓰는지 기사에 말이죠.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게 답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생겼어. 지 마음대로. 크기가 얼마냐고요? 크기는 없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간다. 없어져 버리면 크기가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0.0000001mm 이거는 있는 거죠. 크기가. 그렇죠? 이것조차도 없다는 거지. 이제. 그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없는 게 아니고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삶에 연연할 필요 없다 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죽는 게 죽은 게 살아있는 것이다. 자, 요거 몇 가지만 간단히 맞춰봅시다. 우리 사회를 쓰러진 사람 요거요. 죄송합니다. 저 쓰러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거고 대답하시는 분은 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랬죠. 이렇게 버리면 이제 답이 안 나오죠. 예. 그러면 질문하시는 분도 저분은 머리 살하다가 쓰러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나도 그럴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들어보나 마나 물어보나 마나 머리를 사일하다가 쓰러진 사람이 없어도 내가 못 봤지만 있다고 봐야 돼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 머리만 그러느냐? 우리 몸에 어디를 사일하더라도 쓰러질 수도 없다. 있습니다. 예. 우리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지포 되는데 아마 눈 바로 위에 머리 쪽으로 한번 공격을 해보라. 머리 쪽으로. 예. 우리 그 체험수기에 나온 부산 누구더라? 부산의 약사 체험수기에 나옵니다. 1일까지 나왔어. 이 사람은 눈이 두 개 있고 머리가 이렇게 요거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인데 여기에 대머리예요. M자 대머리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M자 스타일이죠. 여기는 마치 머리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안 깎아도 된다는 거는 머리 깎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자리를 다 했다는 거죠. 하고 나니까 한 번 하고 나서 안경을 벗어도 될 정도로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의외로 좀 꽤 나오겠죠 많이. 그러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눈에 피가 잘 돈다는 이야기죠. 이게 말하면 이분이 노안이죠, 맞죠? 노안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50 돼가지고 안경을 것은 그래가지고 사일 자기 눈은 뭐 사일 정확하게 몇 번 했다 이건 안 물어봤지만 일단은 요 자리에 사업을 하고 나니까 눈이 바로 밝아지더라. 그 노안을 고치고 안경 그때도 안경 보고 다니까 안경 벗은 사람 많아요. 근데 사람 나보고 많으냐고 저 잘하는 사람 아직 안경 다 보고 쓰고 있느냐고 너네 사람 많아요. 나라서 머리 살 안 빼. 그래서 요 자리에 사일 해가지고 의열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많이 나왔다면 이거는 가지고도 황반이 날 수도 있고 노안병이라는 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한 번 해가 나왔다고 해서 한 번 해가 나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예. 그럼 이 자리에서 진한 의열이 나온다 하면 나올 동안에는 계속 뻥거려요. 예. 그냥 끝장 한번 보라 이 말이 이 자리에서. 하고 나면요. 어쨌든 여기에서 의열 뽑고 나면 내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의열이 조금 나가지가 안 되겠죠.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의열이 물컵에 말이죠 한 10컵 정도 나왔다 하게 되면요. 요 자리에 있던 의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 있던 의열이 다 끓여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내가 물이 한 그릇 있는데 여기다가 고무줄을 가지고 물을 빼냈다. 그러면 요 자리에 있는 물이 먼저 빠지겠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요 위에서부터 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런 원리처럼 여기서 뽑았지만은 의열은 여기서 뽑았지만은 저 속에 있는 의열이 먼저 빠지거나 먼저 자리를 비운다는 거죠. 그러면 눈 쪽으로 가는 핏길이 뜻밖의 열린다. 열리면 눈에 어떤 형태로는 영향을 준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뒤통수를 사해가지고 눈이 밝아졌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혈자리가 아니라 여기를 하든 뒤통수를 하든 그렇죠. 저 눈과 관계 있는 핏길 뒤통수를 하든 아니면 목을 하든 그렇죠. 어디를 하더라도 계속 해보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많은 열이 빠져나오면 눈병만 나는 것이 아니고 코감기도 나사버립니다. 귀병도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두통 났죠. 뇌경색, 치매 이런 게 다 같이 사라지는 거죠. 정말 맞죠? 다 같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콩팥을 사용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더라. 또는 눈 안구 조종이 사라지더라. 내지는 하여튼 눈이 피해지더라.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건 왜 그러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그것도 이시적으로 한번 오늘 실습을 꼭 해야 되겠다. 실습하도록 좋은 그래서 뭐냐면 콩팥을 사용했는데 눈이 편해지고 눈이 나서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눈에 피가 잘 돌아야지 눈병이 났는데 피가 잘 돈다는 말이 무슨 뜻하느냐 이거죠. 피가 잘 돈다는 말은 피가 양이 눈으로 몰려오는 피가 양이 충분해야 된다 그렇죠. 피가 잘 흐르면 눈 쪽으로 피가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공급이 많아진다 이거죠. 그런데 양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양만 가지고 이게 됩니까? 그 음식이 질적으로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양가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양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피가 맑아야 된다. 깨끗한 피여야 한다. 그렇죠. 깨끗한 피가 되기 위해서는 콩팥을 사야 되고 간을 사야 하면 피가 맑아지거든. 그렇죠. 그래서 콩팥 사야 하면 눈이 밝아지고 심지어는 감기도 뭐 여러 가지 병이 다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내가 눈을 완전히 건강하게 어떤 절차를 관상을 합니다. 잠깐 또 한 5분 쉬었다가 살 하실 분은 시간 좀 연장해가지고